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제 유튜브를 왜 보세요? 어쩌다가 보게 되셨나요? 제 유튜브를 보게 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은 우연히 보게 되겠죠. 알고리즘을 떠서 혹은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볼 수 있죠. 근데 처음 영상을 딱 보면 왠지 설득력이 좀 있어요. 듣다 보니까 내 얘기인 것 같아요. 피부질환으로 고생한 분들은 사실 제 영상을 보면 내 얘기네 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듣다 보니까 내가 거쳐온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양반이 의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의사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피부질환을 치료한다고? 우선은 이제 이상한 눈으로 보겠죠. 그리고 불신을 하겠죠. 그런데 왠지 설득력이 있으니까 뭐 영상을 나가지는 않고 끝까지 보게 돼요. 일단 보는 거죠. 좀 더 봐보자. 그러고 이제 홈페이지를 가보고 그랬더니 뭐 치료 케이스는 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상하네. 치료는 되나 본데? 혹은 뭐 이런 의문을 갖죠.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채널 이름도 묘한의사거든요. 그래서 뭐 묘한가 보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혹은 가족분들이 궁금해서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보는 뭐 그런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구독을 하겠죠. 그래서 구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영상을 하나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구독의 길로 들어서죠. 보통은 두세 달 정도 구독하면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심지어는 뭐 2, 3년씩 구독하면서 제 영상을 하나씩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성 피부질환이니까 안 낫죠. 그러니까 몇 년씩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계절별로 관리법을 제가 알려드린 영상들이 있으니까 계절별로 보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관리법이라든지 병리적인 설명을 해주니까 전체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하니까 주의사항 같은 것들도 쏙쏙 이해가 되겠죠. 유튜브를 본다고 손해는 아니니까.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왜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될까요? 그리고 내용도 쉽지도 않은데 보면서 해답을 찾게 됐을까요?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그럼 병원 가서 치료하죠. 그럼 끝입니다. 사실 그 질환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질환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하는 건 잘 안 낫기 때문이죠. 피부과는 주변에 널렸는데 만성질환은 낫지 않고 치료해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치료해줘야지. 혹은 관리법을 찾아야지라고 해서 유튜브를 계속 찾거든요.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그러면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이게 한국 피부질환 치료의 현 주소일 수도 있거든요. 즉 도대체 피부질환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냐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피부질환은 치료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하면 대체로 잘 낫는 경우가 많죠. 물론 노인성 질환이라거나 퇴행성 질환은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큰 병원에 가면 대부분 잘 낫긴 하죠. 뭐 재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피부질환은 큰 병원에 가도 잘 안 낫습니다. 우리가 빅5라고 하는 병원에 가죠. 큰 병에 걸리면 그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최신 의료 장비가 있으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갑니다. 아니면 큰 병원에 가는 이유는 수술을 많이 하거나 시술을 많이 하니까 시술 건수가 많으니까 그 질환에 대한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그분들이 치료하니까 당연히 치료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의료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공부를 많이 하면 치료를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병을 진료하는 건 케이스가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치료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인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빅5 같은 경우는 무조건 치료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방대한 수술량과 시술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공부를 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케이스를 보니까. 그런데 피부질환은 수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단 장비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대체로 피부질환 눈으로 보면 진단이 되거든요. 확증할 때 조직검사 정도가 필요하니까 빅5 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진단을 받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 병원에 딱 가서 두세 시간 기다리고 딱 처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은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아니면 스테로이드 이런 걸 주죠. 이거 동네 병원에서 쓰던 리도맥스를 주는 거죠. 아니면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주는 겁니다. 이거 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아 썼던 거죠. 두세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이거 바르고 두세 달 후에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허무하죠.
즉 대부분의 만성 피부질환은 사실은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나 로컬에서 치료를 하나 치료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건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왜? 약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약을 쓰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승전 스테로이드라 하는 이유가 농담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도 똑같은 약을 씁니다. 제 환자분 중에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다 똑같은 약을 씁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 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술이 아니니까 큰 병원에서 전문가가 진료를 해도 똑같은 처방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피부질환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피부질환 자체가 치료가 잘 안 되죠. 그러면 뭐가 발달을 하냐면 미용 시장이 발달하거든요. 우리나라만 질환을 잘 안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미용 쪽으로 많이 보죠. 레이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피부 질환은 치료가 잘 안 돼. 그런데 질문은 많고 컴플레인은 심해.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도 보기가 싫죠. 질환 진료는 오래 걸리는데 결국은 스테로이드만 처방할 거거든요. 그러면 설명만 길어지고 결과는 없고 그런 보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피부 미용 시장을 보면 레이저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이뻐져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좋아하고 의사도 좋아하죠. 제가 흔한 말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치료는 뭐냐면 예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이 굉장히 성형외과적으로 의사들도 보람이 크고 환자분도 보람이 큰 겁니다. 예뻐졌으니까. 정상인분이 예뻐지는 건 누구나 다 만족스러운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건 치료가 잘 되면 만족스럽지만 안 됐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악플만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피부과 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피부 미용 쪽으로는 많이 진출하죠. 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치료 자체도 결과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질환 치료가 어렵고 그리고 보험 진료만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들 여건 때문에 피부질환에 대한 연구는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피부질환 치료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구도가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피부질환을 치료할 때 병리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인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양방 피부과적인 접근으로는 병인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염증을 치료를 하고 억제하는 쪽의 치료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패러다임은 거의 40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 전에 개발됐던 스테로이드제가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쓰는 외용제, 크림 같은 경우가 개발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외용제를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상표만 바꿔서 성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덱사메타손은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마치 아스피린을 지금처럼 쓰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피부질환에 대한 병인이 스테로이드제를 통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 프로토피나 엘리델 같은 건데 얘는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서 대안이 되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생물학 제제거든요. 그런데 생물학 제제는 병인을 치료하는 약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병에 동시에 쓰거든요. 그래서 피부질환에 쓰는 생물학 제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병인에 따라서 그냥 생물학 제제를 동시에 쓰는 거죠. 왜? 염증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게 생물학 제제거든요. 그래서 림버크라든지 두피젠트 같은 것들은 그냥 광범위하게 개발돼 있고 인터루킨을 어떻게 억제하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다른 거고 기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가능할 때 그걸 씀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에 가깝게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게 병을 완전히 없애는 약으로 개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약들을 쓰고 뭐 사이포렌 같은 것들을 6개월 정도 써야 되겠죠. 그럴 때 그 병이 인정이 됐을 때 보험 적용이 되는 그런 치료죠. 그래서 그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좀 있는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되더라도 피부질환이 완전히 정복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해서 처음에 알게 됐고 그리고 구독하게 됐고 지속적으로 왜 의심하면서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 사람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궁금해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설득력이 있는데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이런 내용들이 좀 많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댓글들을 많이 달리고, 그리고 이상한 얘기라고 뭐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하면서 보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피부질환 치료는 병인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병인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하나씩 해결하면 아마 극복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